네, 안녕하십니까. 아르테 고정강독 삼국지 MC를 맡은 군사학과 1학번 박준서라고 합니다. 오늘 삼국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교수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몽속. 오늘 그 아르테 고정강독의 삼국지에 대한 아카이브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우리 준서 학생은 제가 두 번째 강의할 때 그때 그 수강을 했던 학생인데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교수님께서 이제 이 고전을 선택하신 이유나 계기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했는데 그때 물론 전 학교와 이제 상호 협조도 있었지만 제가 특히 이제 삼국지를 선택하게 된 그 기본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많이 읽었다는 것이죠. 일단 지금까지 한 20회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게 된 근본적인 그 이유랄까요? 그 계기는 중학교 때 제 선배가 한번 읽기를 권했는데 그때는 책이 그 박종화라고 하죠. 박종화 소설가 지은 책 한 권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10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어떤 책을 두 권 책을 한 권 이상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선배 권유에 의해서 그 박종화 씨가 지은 책이 10권이거든요. 그 10권을 이틀 만에 다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인생을 살면서 좀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읽었던 책이고 또 이러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도 상당히 강독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아마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과목으로 지정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독 개념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했는데 우리 준서 학생은 어때요? 왜 이 과목을 신청해서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부모님에 의해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좀 책을 어느 정도 읽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우연히 이제 아르테 고정강독 삼국지가 있는 걸 알게 되고 어릴 때부터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르테 고정강독 삼국지를 선택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 삼국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아르테 고정강독 삼국지를 통해서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상당히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이 고전에 대한 교수님의 한 줄 평이 듣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제가 삼국지의 세 글자잖아요. 예. 삼행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그러면 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자, 3. 삼국인 총나라, 예. 오나라, 위나라 간의 어떤 그 생존적인 전쟁을 통해서 네, 다음 국가를 경영하는 어떤 능력과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습득하게 된다. 되게 좋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삼국지가 어떤 책인지 대한 간략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삼국지 그러면 삼국지 자체가 그 원전인 걸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준서 학생도 이제 이 강독을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독하는 삼국지는 원래 이름이 삼국지연의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연의는 소설이고 삼국지는 정사예요, 정사.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후세에 전달하는 그런 개념의 역사서가 삼국지죠. 그래서 그 시대는 비슷합니다. 삼국지하고 삼국지연의 시대는 되게 후한말,
황건적의 남부터 시작해서 진나라가 건국하는 서진 초기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삼국지 연의는 저자가 나간중이죠. 예, 나간중. 그다음 삼국지 정사는 진수라는 사람이 책을 졌는데 삼국지는 정사하다 보니까 주로 관점이 위나라의 관점이죠. 조조가 그 나라를 건국해서 그것이 그대로 진나라에 연결됐기 때문에 조조가 중심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삼국지 연의는 그러니까 정사는 위나라지만 예. 소설은 총나라 유비를 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맞습니다. 보면 대개 이야기 전개가 유비부터 시작해서 제갈공명으로 이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유비로 되어 있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네. 예. 혹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삼국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나간중이라는 작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작가 나간중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간중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나간중은 그 중국 장시성 출신이고 예, 그 장시성에 가면 이분의 그 동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 기간이 1330년부터 1400년도 정도 한 70살 정도 살았네요. 그래서 이분은 그 장시성에 태어나 가지고 원래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둘이랑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했는데 1차는 둘 다 떨어졌어요. 아, 떨어지고 2차에는 자기 친구가 됐고 자기는 안 됐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는 관리가 되고 이 나간중은 관리가 못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실망을 했는지 그 집안이 굉장히 좀 부자였나 봐요. 부자 가지고 흔히 말하면 이제 뭐 먹고 노는 네, 이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나중에 이건 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관리가 돼가지고 뭐 난이 일어나서 죽었대 먼저. 아, 네, 먼저 죽고 나간중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래 살았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던데 어쨌거나 나간중은 전 그 관리가 못 되고 놀고 먹으면서 그 마을에 있는 그 술집을 많이 다녔겠죠. 예, 그리고 술집을 다니고 또 그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사는 뭐그 뭐랄까 극이라고 그러죠. 극. 예, 뭐 이제 이 삼국지 정사를 중심으로 이 연극하는 것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그 내용을 완전히 다 외우고 이 편곡까지 할 정도로 이런 실력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삼국지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정도로 제가 소개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일서에는 이 나간중 씨가 수호지까지 그 편찬하는데 같이 참여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삼국지를 읽어야 하는 이유와 특히 아르텍 고정 강독을 통해서 삼국지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을 드렸죠. 예. 그래서 삼국지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식으로 그냥 흥미 위주로 읽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삼국지는 국가를 경영하는 하나의 경영지고 또 인생의 처세술을 탁하는 지혜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대학을 마치면 이제 앞으로 젊은 시절을 또 보내야 되고 또 일부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기여를 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삼국지를 택하게 됐고 이 과목을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이제 패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준수 학생도 이제 수강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지만 네,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주로 이제 강도 네, 강도 맞습니다. 파트를 먼저 정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토론 내용을 주로 전체적인 줄거리, 그다음 줄거리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분야에서 적용된 어떤 전략
네. 아까 말한 내가 국가 경영 전략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각 인물의 특성, 행태 예. 이것을 토의했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각 인물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의사결정하는 거, 그다음 인생을 꾸려나가는 처세술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했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그 토론식으로 진행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개념이죠. 네. 통상 보면 이 똑같은 책을 읽기 때문에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춘수 학생은 한 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교수는 계속 지금까지 한 6번 이상을 이 강의를 해봤잖아요. 네. 강의를 해보면 할 때마다 학생들의 의견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대부분 사람은 조조를 싫어해요. 맞습니다. 조조가 아주 네. 악당이다. 네. 뭐랄까 하여튼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또 어떤 학생은 진짜 좋아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난 조조가 본보고 싶다. 네.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건 나중에 이제 우리 이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깨닫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예. 또 그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나의 어떤 인생의 처세술에 도움이 된다. 그럼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준서 학생의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한번 우리 준서 학생에게 네. 수업을 들었으니까 네. 어때? 이 삼국지를 전체적으로 강도하고 난 소감은 어땠어요? 처음 읽어볼 만한 책으로는 되게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왜냐하면 등장인물도 되게 많았고 이제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내용이나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르테 고전 강독의 삼국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알아가고 짚어가면서 읽은 게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처음에 되게 읽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제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한 맞습니다.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총 말씀이십니까? 총 일단 100명은 무조건 넘는. 100명? 100명 갖고는 많다고는 할 수 없고, 네. 1300명 정도 있죠. 1300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1300명, 사실은 아까 우리 준수 학생이 말한 것처럼 100명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1300명이 등장했다. 쉽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처음에 좀 말을 했지만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화 씨가 지은 책이 한 10권이라고 그랬고, 최근에는 또 다른 분이 지은 책도 많아요. 이문열 씨가 지은 책도 있고, 네. 그다음 고우영 씨가 또 만화로 이렇게 지은 책도 있고, 상당히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빠져들어서 일사천리를 갈 수 있는데, 네. 되게 사람이 처음 보면 그 양에 일단 주눅이 들어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우리 준서 학생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제가 네. 일단 물어보는 거고, 네. 그런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많은 책을 갖고 이렇게 하면 너무 학생들이 어려워하겠다. 네, 쉽지 맞습니다. 않겠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통상 보면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한 권으로 압축된 이 네. 책을 왜냐면 한 학기 동안 그걸 다 읽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냈는데, 어땠어요? 그렇게 이제 많은 내용과 많은 인물 갖고 이렇게 쭉 하면서 네. 어떤 느낌을 얻었어요? 저도 처음에 삼국지를 읽으려는 그런 욕심이 되게 커서 처음에는 10권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중간이 6권으로 되어 있는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이제 한 학기 동안 다 읽어야 되는 책이 아무래도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 양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다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압축권을 사서 다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은 읽을만 했죠. 네, 한 권은 잘 네. 읽혔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
한군은 사실 한군 뭐 자기가 집중해서 읽으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읽을 수 맞습니다.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10권 전체적으로 된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세밀한 표현이라든지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한 학기 동안 어쩔 수 없이 이제 과목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과목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웠던 것은 그 시간에 그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강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아, 그러다 보니 그 파트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네. 좀 전체 내용에서 좀 너무 부분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단면이 없지 않나 네. 그런 좀 어려움은 있었고 지금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아예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봤죠 아마. 네네, 저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모여서 이렇게 정식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울 때는 이제 그 유튜버들 이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한 56개인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양이 많긴 많은데 어쨌거나 이 강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좀 어렵고 빠진 부분은 그것을 이렇게 이제 보완적으로 예.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릴 음. 텐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군사학과에서 바라보는 삼국지는 어떤 작품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군사 교수를 하고 있고 또 이 강좌를 강의하다 보니까 그 일반 사람은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아니 군사학과니까 삼국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다만 이제 전쟁에 관련된 거 보니까 군사학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내가 말한 좀 국가 경영이나 네, 인생 처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내 생각이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전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군사학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예, 뭡니까? 군사학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조직하고 무기를 만들고 또 뭐 군사 행정을 하고 또 뭐 전쟁에 관련된 어떤 이 조직, 병력을 운영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군사학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 삼국지에도 그도 녹여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조조라든지 송권, 유비가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여러 가지 리더십, 네, 또 어떤 그 사나이들끼리 의리, 음, 예. 그리고 뭐 읽어봐서 알겠지만 양수라는 사람이 그 조조의 어떤 그 행정을 담당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네, 또는 이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총나라 때 이염이라는 사람이 제갈공명의 식량을 책임지면서 그 일으켰던 여러 가지 실수 이런 것들이 다 군사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뭐 당연히 전쟁이니까 전쟁에 관련된 거니까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투에서 제갈공명이 그 병력을 운용하는 거라든지 네, 또는 뭐 적재적소에 뭐 무기라든지 또는 그 부대를 배치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우리 군사에서 운영하는 그 용병술이라고 하죠. 병력이나 그 부대를 움직이는 그 기술을 용병술이라는데 아주 그거랑 흡사해요. 예, 그래서 이런 여기에 바탕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발전된 전술적인 식견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 뭐 무기도 좀 있어요. 뭐 물론 이게 고전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에 맞는 무기랑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고전에 나오는 무기 체계 네,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갈공명이 만들었다는 모구유마 네, 모구유마는 전 그 식량을 실어 날아야 되는데 사람이 실어 날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서 식량을 실어 놨던 그 기계가 모구유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 하나의 기계인데 이런 걸 포함해서 뭐 발석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등장하는 거 봐가지고 상당히 군사학과 유사하다. 그러나 내가 이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로서 이제 앞으로 수강할 학생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사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경영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처세술의 지혜를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면 이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이 좋아했던 혹은 흥미로웠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삼국지를 왜 이 과목으로 선택했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다가 네, 네. 사실 그때 얘기하려고 이제 이 파트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 네, 자, 그렇습니까? 이 파트부터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삼국지가 유명한 고전이면서 유명한 그 고사성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라고 하죠. 사자성어가 여기서 파송된 그 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자성어를 갖고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첫 번째 도원결이라고 했어요. 도원결이 유비, 관우, 장비, 장비죠. 예, 장비입니다. 장비. 그 세 사람이 뽕나무 밑에서죠. 네, 맞습니다. 뽕나무 밑에서 그때 황건적의 난이 한참 창궐 할 때인데 예. 그때 세 사람이 뽕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한 거죠. 예, 맞습니다. 야, 우리 황건적을 제압하고 정말 국민이 백성이 진짜 잘 사는 태평성대를 한번 만들자. 예, 그래서 그 뽕나무 밑에서 술 한잔 나누면서 그 의기투합해서 예. 그래서 무슨 맹세를 했어요? 태어난 날은 다르더라도 죽는 날은 다 같이 죽자. 죽는 날은 같이 죽자. 예. 그래서 이런 면이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남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의의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기억이 있고 두 번째 또 얘기하고 싶은 그 사자성어는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어요. 삼고는 세 번을 찾아갔다는 게 세 번을 생각하고 권했다는 게 삼고. 예. 초려는 초가집. 그 당시에 제갈공명은 하나의 시골 그 초가집에 사는 선비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누추한 사람이었는데 유비가 처음에 가니까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했죠. 네. 그래 다시 왔다가 또 들으니까 제갈공명이 왔대. 그래서 얼른 또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간다니까 장비나 간우는 반대죠. 예, 아니 형님, 아니 뭐 지금 똑똑한 사람 왔는데 왜 또 가냐고 반대했는데 유비는 아니다. 가자. 그래가지고 또 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서도 거절당했. 역시 못 만났어요. 네. 세 번째 또 왔어요. 세 번째. 그래서 얼른 또 챙겨서 갔잖아요. 예, 근데 가니까 바로 만났어요. 바로 또 못 만났고. 제갈공명이 네. 자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 야 빨리 깨워라. 손님 왔다 이렇게 할 텐데 유비가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계속 기다려가지고 잘 때까지 그냥 놔두시라 해가지고 자고 일어난 다음에 이제 가서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영웅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유비가 뭐 다른 어떤 무공이나 지혜는 또 없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 이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리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탁월하지 않았는가 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자, 그다음 또 흥미로웠던 부분은 적백대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삼국지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적백대전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인데 네, 맞습니다. 삼국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 경계선이 적백대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적백대전을 통해서 어떤 그 유비가 그동안 계속 쫓겨나던 시대에서 제갈공명을 얻어서 다시 전환해서 삼국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그 전쟁이죠. 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조조가 그 위나라가 오나라나 청나라를 거의 다 삼키고 중국을 통일할 뻔했는데 네. 유비가 이때 제갈공명을 얻고 오나라와 손을 잡고 유비를 그 적벽이라고 하죠. 적벽에서 하공을 퍼부어가지고 완전히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해서 오나라와 청나라가 살 수 있었죠. 예, 맞습니다. 살아가지고 오나라와 청나라와 세력을 불리면서 어떻게 되면 그 후반부에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가 양립, 삼립이라고 해요. 삼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전쟁이죠. 그래서 네. 이 전쟁을 보면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특성 또 여러 가지 장수들의 그 무공 이런 것들이 많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
과목을 감독했던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네. 기억이 많이 남았던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적벽대전까지 이렇게 이제 내가 그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파트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적벽대전 이후에 생기는 또 그 파트가 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판교 전투인데 장판교 전투는 적벽대전 이전에 생겼던 그 이야기지만 네. 이것도 굉장히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준수 학생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구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유비가 이제 형주에 있었어요. 형주, 중국 형주에 기거하다가 조조가 유비를 제거하러 이제 형주를 공격했어요. 네. 공격했는데 이때 유비가 이제 도망가야겠죠. 예. 도망가는데 자기만 도망가면 말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부러울 테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하겠지만 유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살겠다고 나 혼자 도망갈 수 있느냐. 백성을 내가 데려가겠다. 같이 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이랑 그 많은 백성이 따라가는데 뭐 책에는 한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만 명이 가는데 빨리 못 가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조한테 잡히게 됐어요. 잡히게 하는 게 조조한테 쫓기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조는 유비를 찾기 위해서 백성들도 막 부자되게 죽이면서 쫓아왔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백성 틈에 유비의 아들이 있었죠. 유비의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네. 미부인하고 간부인이 있었는데 그 미부인이 낳은 아들 아두라고 있었어요. 네. 그 아들을 안고 가다가 이 미부인이 잡힐 위기에 놓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부인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네. 미부인이 아두만 구하고. 내가 조조에게 잡혀 죽느니 네. 내가 자살하겠다 하고 우물에 빠져 죽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두는 살려야 된다. 네. 유비의 아들이니까 살려서 이 유비 후속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비를 그 아들을 맡긴 게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게 바로 조자룡한테 맡긴 거예요. 아, 네. 자, 그럼 조자룡은 이제 유비의 아들이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남은 상태에서 말 한 마리 타고 그 조정원을 뚫고 유비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불가능하겠죠. 거의 뭐 잡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이제 소설이다 보니까 뭐 극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조자룡이 가면서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해서 유비에게 갔다. 그 가는 모습이 마치 뭐랄까 물 속에서 이렇게 뭐랄까 새가 날아가면 막 물이 좌우쪽에 갈라지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그 조조의 부하들을 죽이면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갔지만 많은 피해를 입었겠죠. 네. 그러놓고 유비 앞에 딱 가서 무릎 꿇고 아두를 바쳤어요. 근데 아두는 그 조자룡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고 와서 딱 유비 앞에 그 놓으니까 새거새거 웃고 있었겠죠. 네. 그때 유비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 아두보다는 자기 부하인 조자룡을 먼저 이렇게 그렇죠. 애써 감싸고 이렇게 했던 게 아두를 그냥 뭐 집어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오히려 자기 부하인 조자룡 안위를 더 걱정했던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판교 전투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 삼국지 연의가 유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뭐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소설에 나오는 그 장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풀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굉장히 유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괄목상대라고 있어요. 괄목상대. 아, 네. 자, 이것은 어떤 얘기를 우리 준수 학생은 기억하고 있나?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오나라 여몽에 대한 그런 얘기인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걸로 그렇죠. 있습니다. 오나라는
그 손책부터 손견, 손권 이렇게 이어졌는데 사실 오나라는 좀 강동에 위치하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나라였지만 뛰어난 장수는 그렇게 부족했어요. 네.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적백대전을 통해서 주유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주유는 항상 단점이 뭐냐면 제갈공명한테 항상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뭐 자멸심이랄까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항상 공명을 미워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스스로 이제 죽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병을 얻어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쉬운 건 송건이 이제 주유가 죽고 나니까 다음 후계를 이을 장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유일한 사람이 여몽이었는데 네. 여몽이 주유가 있을 땐 굉장히 멍청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몽이 이제 주유가 죽고 송건이 그렇게 걱정하는 걸 알고 네. 이 사람이 그때부터 불출주야 공부를 했대. 책을 읽고 뭐 또 전략서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능력을 길러가지고 그 나중에 송건이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렇게 변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갈목상대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짧은 시간에 자기 능력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길러가지고 확 변한 상태, 이것을 네. 갈목상대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은 칠종칠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칠종칠금은 제갈공명이 맹익을 잡을 때 썼던 전략이라고 간단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적백대전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삼국이 형성됐죠. 형성돼가지고 이제 총나라에 유비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제갈공명이 군사,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됐겠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근심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남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베트남 북쪽이에요. 그쪽의 민족이 항상 총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나라의 한 근심거리가 그 남만 왕국이다 보니까 이 제갈공명이 안 되겠다. 우리가 삼국을 형성해서 싸우는 것보다 뒤에 있는 이 남만 왕국부터 먼저 정벌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심을 하고 이제 남만 정벌에 가는데, 그때 남만 정벌의 그 입구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맹익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맹익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남만에 7개 나라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갈공명이 가만히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이걸 전부 다 점령하려면 세월이 뭐 너무 많이 걸리고 잘못하면 자기 피해도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고민하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맹행만 잘 굴복시키면 이 남만을 평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칠종칠금이라는 것은 7번 쫓아가지고 7번을 잡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맹액을 7번 잡고 7번을 놔줬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했겠어요? 몇 번을 놔줘도 자기는 계속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네.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네. 100번 도망가도 내가 100번 다 잡고 너희 굴복시킬 수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겉으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진짜 마음으로 심적으로 굴복시키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맹액이 나는 더 이상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그냥 스스로 굴복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가 통상 국가를 경영한다든지 사람끼리 관계에서 그냥 겉으로만 자꾸 이렇게 막 억눌러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은 굴복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우리 학생들이 좋아했던 내용 중에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네. 자, 이건 어떻게 우리 준서가 이해했어요? 읍참마속은 이제 제갈공명이 마속의 머리를 칠 때 나왔던 이제 고사성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읍참마속은 역시 이제 삼국이 형성될 때, 이때는 이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싸울 때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때 제갈공명은
그 위나라의 사마중달이라는 또 걸출한 그 영웅이 있었어요. 이 영웅과 항상 그 영토를 놓고 싸움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마중달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그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그 길목에다가 마속과 왕평이라는 두 장수를 그 지역을 점령해라. 그리고 사마중들에게 위협을 가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원래는 이 마속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신뢰했던 장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 주더라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정확하게 이 마속에서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마속만 혼자 보내면 잘못하면 그르칠 수 있으니까 내가 왕평이라는 부장을 같이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평이라는 부장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지점이 산이었는데 이 산에 그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같으면 병력들이 가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확보돼야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마속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멀리 보고 이렇게 적을 잘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리한 건 뭐냐면 만약에 밑에 길목을 뺏기면 수로가 차단돼요. 아무래도 보급이 끊기죠. 예.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힘들겠죠. 도망가는 사람들 생기고. 그래서 마속이 그렇게 결정하니까 왕평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속은 원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강행했죠. 그 대신 왕평은 말을 안 듣고 밑에 이렇게 이제 그 일부 부하를 데리고 거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마중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 마속은 거의 자기 부하를 다 잊어버리고 다행히 왕평이 구해져서 목숨만 살아가지고 제갈공명 앞에 끌려온 거예요. 네. 자, 근데 제갈공명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예. 절대 그 위험한 지역에 올라가면 안 된다. 반드시 왕평이랑 서로 토의해가지고 작전을 결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겼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마속이 앞에 왔는데 다른 옆에 있는 장수들이 그랬어요. 마속이 굉장히 뛰어난 장수니까 그냥 봐주십시오. 다음에 더 높은 공을 쌓아가지고 지금 한 것을 만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갈공명은 목을 뱄어요. 네. 왜 뱄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보여주기식도 그렇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살려줘서 더 좋은 데 쓸 수는 있지만 네. 내가 한 국가의 이 군사를 총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마속 한 명보다는 사실은 다른 부하, 다른 장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단칼에 이 처단을 함으로써 어떤 그 총나라 군사의 군령을 엄격하게 세웠다는데 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업창마속이라는 말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자르는 예. 이런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를 갖고 중요시하다는 내용을 사자성어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네. 설명하고 또 내가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형식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 중소학생은 전 그 수업을 수강한 학생으로서 네. 이런 내용이나 또는 이 강의 형식 이런 걸 겪고 나서 어떤 좀 생각이 있었어요? 삼국지 같이 내용과 등장인물이 많은 책을 혼자서 처음 읽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수업 시간 중에 중요한 사건마다 다른 학우분들과 토론하며 하나씩 정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독도 중요하지만 그 강독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생각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다른 학생들한테 이 강좌를 꼭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라면 다른 학우분들께 꼭 읽어보라고 이제 추천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단지 역사책이나 소설로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등장인물들의 성격 면에서나 이제 배울 점이 인생의 교훈이 정말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르테 고정강도 수업을 통해서 자유로운 분위기의 토론을 통해 자신만의 의견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여튼 내가 이렇게 이 강좌, 이제 수강자 명단을 쭉 보면, 매 학기마다 많은 학생이 좀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일부 학생 못 돕고 이렇게 좀 그런 학생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국가 경영이나 개인 인생 처세술의 지혜를 깨닫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준수 학생도 기회가 되면 많은 거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수강할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카이브 마블 하면서 이 강좌에 대한 어떤 기대와 당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선 이 고전은 삼국지는 중국 4대 기서 중에 하나예요. 네, 삼국지가 일단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수호지. 예, 수호지 들어봐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금병매. 아, 네, 그 다음 그 손오공 나오는 거. 손오공 말씀이신. 손오공 나오는 책, 서유기. 아, 네, 그 네 개의 소설이 중국의 4대 기서라고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국지인데, 이 삼국지를 읽었던 자체가 굉장히 좀,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고, 또 세계에서 유명한 책 1000권 중에 이 삼국지가 안에 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고전의 어떤 백미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당부는 그래요. 내가 이 삼국지를 만약에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이 책을 흥미 위주의 소설로 읽지 말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개 국가 경영서나 인생의 처세술을 위한 지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야겠다. 그렇게 해야만 지루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네. 등장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갖고 좀 읽는 게 좋고, 이게 이제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자기 의견만을 좀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 대한 공감도 하면서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 네, 예, 너무 내 주장만 맞다, 내가 읽은 게 맞다 이렇게 하면 이 강도하는데 굉장히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내가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과목 자체가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강동 내용이 중간중간 파트별로 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지 말고 일단 강독은 파트별로 이루어지되 내용은 전체 내용을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강독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독 노트를 작성하면서 파트별로 정리도 하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을 할 때 앞에 내용도 한번 보면서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전체 내용을 연결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이제 삼국지가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이제 삼국지를 소개할 때 이것이 이제 그 군사서가 아니다. 네, 그냥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서고 인생의 처세술을 위한 지혜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인생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군인이 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결심을 하게 됐다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쟁하는 방식이 이 삼국지에 나오는 방식하고 지금 방식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옛날과 현대의 어떤 전쟁 방식인데, 네. 옛날 전쟁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부대나 사람이 여러 가지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전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장수 한 명에 의해서 이 승패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지를 잘 보면 알겠지만 장수 이름은 많이 나와도 밑에 있는 병졸이라고 하죠. 병졸의 이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수 한 명 한 명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조의 허적 네. 또 유비의 간우가 붙었다. 네. 이렇게 돼 있지. 조조의 군과가 유비 군이 붙어서 승패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고대 전쟁에서는 이 장수가 말을 타고 또 좋은 큰 무기를 갖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둘이 승패에 의해서 결정되면 전쟁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네. 나머지 병졸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많이 동원돼 가지고 세력을 나타내는 그것밖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병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병졸은 이런 표현을 좀 하면 뭐하지만 자기가 불리하면 상대 국가에 그냥 붙고 또 상대 국가 약하면 또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병졸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죽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하다 보면 이기는 쪽에 가서 먹고 살아야지 지는 쪽에서 자기가 죽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전쟁은 하나의 그 장수에서 많이 좌지우지 됐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좀 무기 체계도 온체 많이 좋아지고 또 뭐랄까 팀플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개인기보다는 팀플레이 잘하는 팀이 강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기가 좀 약하더라도 팀플레이 잘하는 팀이 항상 있는데 지금 현대전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창, 칼만 갖고 서로 이 건접전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냥 건접전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도 무기가 날라오고 네. 자기가 멀리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아주 먼 거리까지 볼 수 있고 네. 지금 맞습니다. 우주전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면서 뭐랄까 어떤 장수,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내가 이 삼국지를 처음 접하고 또 한 10번 이상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군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또 내가 군인이 됐어도 거기에 비슷한 병가라고 하죠. 이 전철 타면서 네. 지휘를 했던 것이 기억이 그래서 아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내 인생에 결국은 그게 내가 지금 30년 동안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인생의 전부를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우리 충성학당 어때? 이 과목을 들으면서 네. 인상 깊었던 거나 네. 또는 앞으로의 인생 또는 학창생활 이런 데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삼국지의 내용이나 이제 등장인물도 등장인물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업 방식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수업 방식에 있어서 PPT 발표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도 있었고 강독도 있었잖아요. 이제 근데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자유롭게 나누면서 자신만의 의견을 좀 더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하는 방식이 가장 인상이 깊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때 노트 정리하면서 네네. 어떠세요? 노트를 이렇게 처음에 노트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금씩 교수님께 한 주씩 검사를 맡아가면서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이제 검토를 받고 나은 부분은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또 다음으로는 자신감 있게 많이 써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노트는 체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했지. 안 했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한 거 열심히 하는 학생은 하는데 안 하는 학생은 아예 노트도 안 들고 오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노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데,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노트를 그 매 주마다 네. 그 전에 강독했던 내용을 체크를 했죠. 네. 맞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사실 내가 이걸 하면서도 뭐 일부 성적에도 반영하고 했지만 좀 하여튼 마음은 그랬어요. 우리 대학생인데 그래도 아, 스스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일부 학생은 그 강독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표현도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상당히 그 점수도 잘 두고 네. 또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학생이 이제 노트 경연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아, 또 상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 나도 앞으로 이제 이 과목을 강독하고자 하는 학생은 물론 강독도 중요하지만 이 강독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같은 값이면 노트도 잘 정리해서 나중에 네. 경연대회 또 수상하면 좋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삼국지를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사자성어에 대해서 내가 그 설명을 했어요. 네. 그 사자성어를 설명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내가 이제 군인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많이 전략적으로 많이 적용을 했다는 내용이죠. 네. 근데 이 삼국지가 뭐 국가 경영하고 인생 처세술에 다 좋다고 하지만 어떤 걸 잘못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비열한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지만 그것을 인간적으로 적용하면 아주 또 뭐랄까 하여튼 이기적이고 치열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잘 적용해야 되는데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았지만 특히 내가 굉장히 이 삼국지를 그 읽으면서 의미 깊게 생각했던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무기체계인 모구유마였어요. 모구유마.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옛날 전쟁이 장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밑에 있는 병력들은 말 그대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 게. 네. 그 먹는 거란 뭐예요? 식량하고 물이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식량 조달을 잘하는 국가가 그 병력도 강하고 네, 싸움에 맞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제갈공명이 모구유마를 만들어가지고 식량을 조달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공감이 컸어요. 네. 나무로 말을 만들 수 있어요. 말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간다고 사람이 끈다든지 밀면 더 힘들어지겠죠. 아, 네. 근데 모구유마는 자동으로 갔다는 게 자동으로. 지금 말하면 로봇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나무로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는 말을 만들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얼마나 정밀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다른 것도 물론 다 기억에 남지만 그게 그때 기억이 팍 와닿았어요. 모구유 뭐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갔지?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사진도 봤지만 뚜렷한 점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이 말처럼 만드는 그 이 짐승의 어떤 혀를 이 틀면 움직이고 닫으면 정지한다. 아,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제갈공명이 이 모구유마를 만들어가지고 식량을 실어 나른 것을 조조가 보고 네. 조조가 이제 그 사마중달이 보고 그 모구유마를 뺏어오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냥 놔뒀잖아요. 그래 가져가라. 근데 가져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빗장을 잠궜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마중달은 이게 자동이니까 무조건 식량을 실어 나르겠다 해서 엄청 실어 나르던 게 네. 나르다가 갈라니까 이게 안 가잖아요. 아,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진 거지. 이제 메고 갈 수도 없고 밀고 갈 수도 없고. 네. 그 틈에 제갈공명이 그 사마중달 부대를 공격해서 네. 그 모구유마하고 그다음 식량을 뺏어와서 자기 부하들한테 먹였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이가 내가 왜 여기서 인상을 많이 깊받았냐면 그 내용이 지금 내가 전공하게 된 지금
내가 이제 박사를 국방 로봇을 전공했는데 예.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아, 그래서 전투하면 이 옛날에는 사람이 많아서 다 식량하고 물을 다 실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예. 지금 자꾸 인구가 줄고 그러는데 병력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실어 나를까? 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삼국지의 제갈공명에 떠올랐던 모구 유머가 생각난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걸 한번 로봇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모구 유머였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전투 로봇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뭐 UAV도 있고 뭐 저 무인 전투 차량이 많이 생겼어요. 예. 또 바다에도 막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이 많이 생겼지만 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물하고 식량을 실어날 수 있는 로봇.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개발을 했어요. 아, 그 큰 개같이 생긴 예. 도구라고 하는데 그 개같이 생긴 로봇에 식량을 싣고 네. 저 산꼭대기나 전쟁 나는데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 로봇이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갈공명이 벌써 그 옛날부터 그 뛰어난 지혜로 전쟁을 수행해서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다는 거 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가 이 강독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상적인 거, 전략적인 이런 것도 많이 기억에 남지만, 그 삼국지라는 이 책 자체를 통해서 내가 군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예. 또 제갈공명이 개발했던 모구 유마를 통해서 내가 이 전쟁하는데 필요한 어떤 전투 로봇, 이 설계를 하는데 큰 영감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아르텍 고정 강독을 통한 삼국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까지 아르텍 고정 강독 삼국지를 설명해 주신 이제 군사학과 엄홍석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뭐 저도 뭐 좀 1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일단 삼국지 고전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줄거리에서 좀 뭐 주마간단격으로 이렇게 네. 설명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강좌를 매 학기마다 할 때마다 사실은 많은 학생이 듣고 싶어서 수강 신청했다가 사실 정원에 걸려서 못 듣는 학생도 꽤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듣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만약에 자기가 수강 신청이 딱 안 되면 나한테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얼른 또 이렇게 반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여러분이 이제 이 아르텍 고전 강독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보다는 우리가 이 고전이잖아요. 고전적 굉장히 유명한 책을 통해서 그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기 것 하나 하는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습득한 지식을 어떤 자기 인생 또는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 활용한다 할까요?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어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 가서 직업도 얻고 또 가정도 이루고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런 청년이기 때문에 이 강독을 통해서 어떤 옛날 사람의 지혜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설계의 어떤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르텍 고정 강독을 통한 삼국지에 대해서 군사학과 엄홍석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